(2025년 3월 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517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자 지구 안에는 24명의 생존 인질과 최소 35명의 사망한 인질들이 억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가자 지구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서 하마스와 마주 앉아서 회담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당장 모든 인질을 풀어주고 살해한 사람들의 시신을 즉각 반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당신들은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말로 뱉은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이번에는 하마스가 말을 듣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유진 PD와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마스하고 직접 마주 앉아서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이렇게 회담을 한 겁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서 하마스와 비밀리에 직접 대화를 해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질 특사인 애덤 볼러가 최근 몇 주 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하마스와 만남을 이제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은 가자 지구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이 조금 초점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이런 광범위한 협상에도 논의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마스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이제 이집트나 카타르 이렇게 중재국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행정부가 1997년에 이제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려졌고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동의는 없었다고 하고요. 해당 관련 소식 또한 이스라엘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회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마스를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미국도 더 이상 그 테러리스트들하고는 협상을 안 하고,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뭐 이집트나 뭐 카타르나 이렇게 주변 국가를 내세워서 대신 이렇게 협상을 해왔는데 이번에 직접 만났군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도 역시 SNS를 통해서 인질 석방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당장 보내지 않으면 당신들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한 건데요. 꽤 길게 게재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모든 인질을 풀어주고 그리고 살해한 사람들 시신을 즉각 반환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마스 구성원 단 한 명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이게 마지막 경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하마스가 인질을 잡고 있는 한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인질을 잡고 있다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고 지금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에서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하마스가 인질들을 3명씩, 4명씩 찔끔찔끔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제발 이번에는 어떻게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결정이 아니라 결단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경고라고 했으니까 네. 이 마지막 경고가 계속 한 달 내내 마지막 경고다 이러면 또 약발이 안 먹혀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소식들을 좀 전해 듣죠. 드디어 미국에서 이스라엘 무기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난 2월 28일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로 판매하겠다. 이런 소리였어요.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사인을 했나 봐요. 네. 그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안보협력국이 이제 발표한 건데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군수 관련 그 장비의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을 하고 이거를 의회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체가 이제 수입국과 협상을 체결한 후에 국무부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계약은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서 무기를 즉시 판매하는 비상사태인 것을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의회 검토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승인된 대외 군사 판매는 총 3건인데요. 여기에는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인 MK-84, 그리고 I-2000 관통탄두 등 20억 4천만 달러의 장비랑, 그리고 1000파운드급 항공폭탄과 합동 정밀 직격탄 유도 키트 등 6억 7,570만 달러의 그 장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불도저 2억 9,500만 달러 어치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억 9,500만 달러면 한국 돈 얼마나 될까요? 꽤 되죠. 네. 예. 다음날 또 3월 1일 날 무기가 또 들어와요. 이번에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스라엘로 4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신속하게 보내겠다라는 이 선언문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그런 40억 달러 규모 그 군사 원조를 이스라엘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서명을 한 것인데요. 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부과했던 무기 지원 제한을 전면 거부한 그런 셈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가자 지구에서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신속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 권한을 사용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국무부 성명에서는 긴급 지원 이 패키지에 어떤 무기랑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자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 그 휴전 1단계, 이게 이제 종료되면서 과연 2단계로 이어질 것인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죠, 위트코프, 이 사람이 2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1단계를 연장하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1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하마스가 거절했어요. 위트코프가 제안한 그 1단계 연장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위트코프의 제안에 따르면 휴전이 라마단과 유월절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참고로 라마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3월 29일에 종료가 되는 거고요. 유월절은 4월 19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질 석방 관련해서는 휴전 첫날에 남아있는 인질의 절반을 즉시 석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월절 종료 시점까지 모든 인질이 석방되는 그런 조건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해당 제안을 이스라엘은 지지하고 하마스는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휴전 2단계가 되면 이스라엘군은 필라델피 회랑에서 전부 철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2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1단계가 연장이 된다면 이스라엘군은 이제 철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하지만 인질은 모두 송환되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지를 하고 하마스는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위트코프의 제안을 하마스가 거부하자, 이스라엘이 이제 또 나름대로 곧바로 대책에 들어갔는데, 그 대책이 바로 가자 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구호물자 공급을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가자 지구 주민들, 하마스는 빼놓고라도 가자 지구 주민들, 이 불쌍한 민간인들 구호물자 못 받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이거 주민들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이스라엘이 구호품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마스도 또다시 이제 강압적 착취다, 전쟁 범죄다, 이렇게 갖가지 비난을 쏟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가자 지구에서 지금부터 이 구호품 공급이 중단이 돼도 앞으로 6개월을 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자 지구 전체 주민과 그리고 하마스 모두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전에 이미 이제 가자 지구에 들어갔던 공급량이 이미 하루 기준치 몇 배 되는 양이 계속해서 공급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또 라마단 기간인데 이 라마단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영상만 봐도 현재 가자 지구가 얼마나 지금 풍족한 상황인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가자 지구예요? 네. 와우. 그리고 라마단이라고 해도요, 다른 나라의 무슬림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수십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곳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라마단 때 다 먹어요. 네.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식당에 보면은 손님이 아무도 없어. 근데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커브를 틀면 저 뒤에서 바글바글 먹고 있더라고요. 아, 몰래. 뭐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런데 구호품이 못 들어가서 그 뒤로 구호품이 못 들어갔는데도 그 뒤에 가자지구 안에 식품 가격들이 급등을 했대요. 이게 구호품이 못 들어가서 식품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유엔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이 구호품 지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부터 가자 지구에 있는 밀가루랑 야채 가격이 100배 이상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와우.
근데 이 가자 지구 내에서 현재 지금 사재기가 일어나서 식품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하마스가 이 사재기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은 구호품 반입 금지를 넘어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주민들을 남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나 봐요. 왜 이 주민들을 이동시키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계속 거론되고 있는 1단계 휴전 연장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지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지옥 계획이라는 작전명 아래 전기와 수도 공급을 전부 차단하고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에게는 인질들을 석방해라라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인질들 6차로 석방할 때 하마스가 그 석방되는 이스라엘 인질들 중에 아마 형제가 있었나 봐요. 그 형제가 한 사람은 석방이 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헤어지는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하마스가 이번에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면 해당 인질 영상에 있는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6차 석방 때 돌아왔던 야이르 호른과 그리고 아직까지 가자에 억류되고 있는 그 동생 에이탄 호른인데요. 이 에이탄 호른이 영상에서 형이 내일 석방되는 게 매우 기쁘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울먹이는 목소리를 전했다고 하고요. 모든 사람을 석방하고 가족들을 더 이상 분리하지 말라라고 이제 네타냐후 측에도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마스가 이런 영상들을 지속해서 촬영하고 공개를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인질들을 자신들의 선전용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측에는 2단계 협상을 속히 진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저 화면으로 보면 형제가 아직도 생존해 있는 건 확실하네요. 네. 하여튼 잔인하네요, 하마스들이. 지난 2월 27일 목요일에는 그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설치놓은 폭탄이 이제 터진 걸로 확인됐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3일에도 또다시 하이파, 이번엔 하이파예요. 하이파에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 흉기 테러가 또 일어났어요. 네. 누가 왜 그런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번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스 터미널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 사건인데요.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가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무차별 흉기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테러의 용의자는 20세의 독일 출생의 드루주계 이스라엘 시민으로 제트로 샤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용의자는 버스를 타고 그 터미널에 도착한 뒤에 행인들을 칼로 무차별하게 공격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테러범의 가족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루주 지역사회 지도자들도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드루주족이 이제 또 저런 일을 벌이고 있군요. 네. IDF가 서한지구라고 하면 안 돼요.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제닌에서 계속해서 강도 높은 작전을 하고 있는데 작전이 점점 확대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IDF가 그 가자 휴전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던 철벽 작전이 이 서한지구 제닌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요일 아침에 국경경찰과 IDF가 그 신베트가 제공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제닌에 있는 하마스 테러 사령관인 이사르 사디를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총격전으로 인해서 그 사디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배 중인 팔레스타인 3명이 그 자리에서 또 구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3일 날 IDF가 시리아 북서부, 보통 시리아 남쪽이나 레바논 남쪽을 많이 공격했는데 이번엔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공격을 했나 봐요. 그곳에도 뭐 헤즈볼라 관련된 시설이 있나 봐요? 아니요. 이번에 IDF가 공습한 곳은 시리아 아사드 전 정권의 군사시설이었습니다. 해당 군사시설이 시리아 북서부 해안 지역인 타르투스, 그 도시 근처에 있는 인프라였고요. 아직 무기가 저장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IDF는 이스라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이제 시리아로부터 있는지 계속해서 시리아를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IDF가 이번엔 시리아 말고 옆에 있는 레바논을 또 공습을 했는데 여기에도 또 피해가 컸죠. 라드완 사령관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 라드완 사령관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네.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그 헤즈볼라 특수 부대가 라드완 부대라고 하는데요. 그 라드완 부대의 해군 사령관인 카디르 사이드 하셈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IDF에 따르면 이 핫셈이 약 20년 전부터 헤즈볼라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최근 테러 집단의 해상 밀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IDF가 핫셈이 이스라엘 상대로 해상을 통한 테러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도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자지구 재건 구상에 대해서 발표한 걸 두고 뭐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막 난리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이집트가 가자지구 재건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나름대로 뭔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가자지구 이집트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트럼프의 재건 구상하고는 뭐 차별화가 돼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집트가 공개했던 가자 재건 구상이 총 530억 달러, 약 76조 원에 달하는 그런 재건 구상이었는데요. 총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첫 2년 6개월 동안은 그 잔해들을 다 철거하고 주택 20만 채를 이제 건설을 하고 나머지 2년 6개월 기간에 추가적으로 주택 20만 호를 또 다시 건설을 하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공항까지 세우겠다고 합니다. 근데 또 지금 트럼프 재건 구상에서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주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집트 재건 구상에는 그 가자지구 주민이 이주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아랍 국가들이 이제 수용을 했다고 이집트 LCC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서 아랍 국가들의 이런 역할들을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